야 저거 치기 어리다, 너무 2030스러운 생각이다, 뭐 니네가 욕심이 과한 거다, 본인이 투자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튜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들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림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진짜 좋지 않죠. 최근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저희 메일로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많이들 저희한테 또 여쭤보시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면은 언제까지 떨어질까? 부동산 이제 끝났겠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죠.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뭐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여기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C 지역을 살까요? 근데 이 3, 4개월 전에는 이런 질문들로 바뀌었어요. A 지역이 조정이 많이 됐는데 언제쯤 들어가면 될까요? 근데 이제는 요거들 다 정리를 하고 부동산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분이 늘어난 거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최근에 전국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이제부터 하락장의 본격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통계의 원소스라고 할 수 있는 KB 이 부동산 시계열 자료를 봐도 전국이 파랗게 물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손을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락장이 오면 경매를 하시겠다는 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없죠. 물론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속성으로 이렇게 퉁쳐서 속단하는 건 아니긴 한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떠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근 부동산 투자를 접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오분임장도 아주 오래된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19년에 조정장 정도는 겪어봤지만 그 이전에 뭐 2008년부터 시작됐던 그렇게 깊었던 하락장은 제대로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냐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기가 지난 폭등장에서보다 더 중요한 부자로의 갈림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책 집필 때문에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와닿은 건 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정말 크게 식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3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기보단 매물 내놓으러 오셨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개사분들의 눈에 생기가 없어요.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국의 중개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지금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1차 갈림길입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16년, 17년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큰 돈을 번 상태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뭐 2020년, 2021년에 상승분을 많이 토해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잠깐 기분은 좋으셨겠으나 지금은 힘드시죠. 즉 작년하고 재작년은 여러분들에게 는 부자의 갈림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부자의 갈림길입니다. 뭐 단순히 지금이 싸니까 공포장에 매수해서 버티자,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다음에 3가지 요인들을 한번 요번에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너무 조급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아니 모든 종류의 자산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너무 조급하셨습니다. 물론 이걸 인간적으로 공감 못할 수는 없죠. 2014년, 15년 초기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진짜 뭐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시상승을 맛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늦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먼저 진입한 사람들과 갭이 크게 벌어졌으니 높아진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빨리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이렇게 당연한 논리 구조를 야 저거 치기 어리다, 너무 2030스러운 생각이다, 뭐 니네가 욕심이 과한 거다, 이런 조롱할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조롱을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지 저희가 복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간혹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이유를 까먹으신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왜 하기로 하셨나요? 비록 환금성은 떨어지지만 가장 확실한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요? 한번 사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년에서 4년 뒤까지는 가져갈 생각을 하신 게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다 팔아치우고 부동산을 쳐다보기도 싫으신 건가요? 분명히 이 묵직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오셨고,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하니까 환급성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손절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다 팔아치우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선택을 하든 그것도 아니면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선택을 하든 현재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야겠다, 이 정도의 복귀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2번, 전문가를 믿었다. 최근 2년, 3년 동안은 사실상 대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유튜브 영상이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시기였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부익남님, 박병찬님, 얼음공장님, 월부, 따숑님, 오분임장? 죄송합니다. 오분임장은 농담이고요. 여튼 저마다 대단한 실력과 인사이트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여기저기서 활약함에 따라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본인들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긴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이 지점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기껏 해봐야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냐 마냐 하는 작은 채널이지만 저희 채널에도 5만 뷰 이상씩 나오는 조회수의 영상들이 있는 만큼 분명 누군가의 매수 매도 과정에서 저희의 인사이트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죠. 저희도 그런데 10만, 100만 유튜버들의 의견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제 막 부동산에 발을 내디딘 여러분들에게 이들의 이런 의견, 예를 들면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는 별로입니다, 이런 의견이 얼마나 무시하기 어려웠을까요? 이런 전문가들이 유튜브 외에도 블로그, 단톡방, 네이버 밴드 등 저마다 수많은 팬층을 지닌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SN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우셨나요? 그들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나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유리할 게 없죠. 저희 역시 이제 여러분들의 조회수와 관심으로 살아가는 부동산 유튜버니까요. 그럼에도 맞는 말은 해야겠죠. 여러분, 재테크의 수익은 이 책과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다. 직접 임장을 나가시고 현장에서 중개사를 만나시고 어쩔 때는 이 참기 어려운 냉대마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현재 수도권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직접 중개사를 찾아가면 네이버 부동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진짜 금매를 이 중개사들이 장부에서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을 만약 여러분들이 계약해서 버틸 수만 있다면, 물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반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 기사를 하루에 한두 개 본다거나 책을 한 달에 한두 권 읽는다거나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한두 개 본다고 해서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유튜버나 전문가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성인이 아니신가요? 정말 그렇게 중고등학생이나 할 만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앞에서 말했듯 앞으로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이건 맞출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그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투자 수익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유튜버 오분임장이 말합니다. 유튜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들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3번, 자신을 모른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복귀해야 할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겁니다. 갑자기 뭔 철학적인 얘기냐고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서 이 소크라테스 마냥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땐 이 두 가지 환경을 모두 살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자체가 가진 환경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이것저것 따진다고 하면 바로 첫 번째인 이 부동산 자체가 가진 환경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를 본다고 할 때 그 아파트의 입지, 절대적인 가격, 사람들의 평판, 공급 물량, 금리 수준, 전세가율 등 이런 건 모두 부동산 자체가 가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경적 요소는 요즘 너무나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부동산이라고만 검색해도 입지 분석하는 방법, 전세가율 따지는 방법, 금리 인상 시기에 따른 사이클 투자, 이런 건 너무나도 좋은 투자 정보들을 이제 무료로 퍼주는 시대니까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내부 환경, 즉 나 자신의 환경이라는 두 번째 환경 요소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무엇들이 있을까요? 내 소득, 내가 가진 투자 자본 등 이 숫자로 치환 가능한 요소들 외에도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대내외적인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귀가 얇은 편인지, 이런 정성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중요도와는 오히려 반비례로 사람들이 가장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오분임장에게 질문하는 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오분임장님, 지금 서울을 들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방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오보님장님 1억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가 경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왜 이런 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나요? 서울에 투자할지 지방에 투자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실거주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현재 대출이 있으신지 아닌지, 몸테크는 가능하신지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또 갭 투자가 맞을지 상가 경매가 맞을지도 마찬가지죠. 상가를 관리하는 건 부담스럽고 주택 투자가 본인 성향에 맞는다면 갭 투자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다주택자라서 주택은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운 와중에 많이 유찰돼서 괜찮은 상가 건물이 있다면 상가 경매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상황을 본인들이 마주 앉아서 결정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정리는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어떤 결정이 현명한 건지 모르겠다면 뭐 그제서야 본인의 상황들을 전부 이제 기술하면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 중에선 본인이 투자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 현재 소득이나 대출 상황이 어떤지,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복귀해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투자 실력 자체는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포에 쫓겨서 손실을 확정지은 채 시장을 떠나버리면 또 여러분들은 폭등장에서나 진입을 하실 테고 또 끝에 물리실 테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복귀 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현재 시장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1번, 내가 너무 조급했던 건 아닌지. 2번, 내가 너무 전문가만 믿었던 건 아닌지. 3번,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몰랐던 건 아닌지. 이렇게 복귀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그때서야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공급 물량이니 전세가율이니 입지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저희 오분임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을 제대로 맞아본 적은 없지만 같이 이 힘든 시장을 공부하고 더 좋은 투자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